여러분, 작년 9월, 10월, 11월, 12월 사실 2022년 하반기 들면서 특히 말입니다. 4분기 10월, 11월, 12월부터는 이미 제가 침체가 시작됐다 그 말씀 드렸죠. 예, 실제 이제 그런 지표가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작년 말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크다, 아예 이렇게 사상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크다. 결국 말입니다,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언제? 작년 말에. 작년 말이면 4분기를 말하겠죠. 사실은 4분기 이전에 벌써 9월부터도 저는 침체가 시작이 됐다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말입니다, 4분기로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시작점이 조금 뒤로 밀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4분기에 침체가 시작이 됐다는 사실, 그것은요 이미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용 총재는요,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 딱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경제가 침체 경계선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침체 경계선에 서 있다 이 말은 말장난이죠. 결국은 침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됐을 때 침체라고 이론적으로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은요, 지난 3분기에도 0.3% 성장하는 데 거쳤단 말입니다. 이게 뭐 OECD 평균 성장률보다도 훨씬 낮고요. 중국의 성장률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3분기부터 침체 어떤 모양새가 보이고 4분기에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이야기할 때도 3분기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8월에 소비자 소매 판매 지수가 4.4%까지 올라가면서 쉽게 말하면 소비가 살렸어요. 소비가. 그 당시에 9월에 추석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보복 소비를 엄청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성장의 틀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분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게 수출도 계속 마이너스를 겪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내수도 소매 판매가 10월, 11월, 아마 12월에는 플러스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에 마이너스 1.8%까지 떨어졌거든요. 기저효과라는 게 있으니까,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금의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말입니다, 10월에 마이너스 0.2%, 그리고 12월에도 이게 플러스가 높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연말 대목이 없었다는 이야기 여러분들하고 함께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최악이죠. 최악. 그래서 제가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이제 현실화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4분기가 마이너스가 됐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하고 저하고 기정사실화 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 추세선을 보니까 4분기가 나빴다, 수출도 소비도 투자도 다 나빴기 때문에 4분기가 최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2023년도 올해입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을 1.7% 미만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요 1.7%를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정부의 전망은 1.6%였지요. 예,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도 1.7% 미만으로 잡는다는 것은 조만간 말입니다.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상저하고라고 이야기해요. 상반기에는 저성장을 하고 하반기에는 좀 더 나은 성장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1분기도 적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장률이 마이너스, 역성장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인 침체가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시장의 예측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1.7% 성장이라는 것은요. 위기별로 봤을 때도 역대급입니다. 예, 오일 쇼크 때가 1.7% 마이너스였거든요. IMF 외환위기가 마이너스 5.4%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플러스 0.8%였고요. 코로나19의 위기 때는요. 마이너스 0.7%였습니다. 그러면 1.7%는 그 순서대로 따지면 역대급으로 5위 내지는 6위입니다. 1956년에 0.6%까지 성장한 걸 따진다면 6위 정도 됩니다. 1.7%가 6위라는 것은 그만큼 나쁘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한국은행은 당초 성장률 전망치까지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분기가 마이너스가 될 확률 굉장히 많죠. 1분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여러분 작년 4분기 마이너스 1분기 마이너스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실제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미 시작이 됐지만 그 깊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한국은행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획재정부에서 매달 발표하는 그린북 있잖아요. 매월 경제 동향입니다. 이것도 지금 최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빠진다는 이야기예요. 정부가 쓰는 표현 중에 침체라는 표현, 둔화라는 표현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북에서도 둔화라는 표현이 아주 강하게 써졌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올 1분기도 심상치 않다. 결국 말입니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기업의 실적도 더 많이 빠진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실제로 투자은행들이 생각하는 거 현실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걱정되는 게요.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이 대한민국의 평균 성장률을 1.1%로 보고 있거든요. 노무라 정권 같은 경우 마이너스 0.6%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정치예요. 원래는 마이너스 1.3%까지 떨어진다고도 했거든요. 그나마 수정치가 1.6%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투자은행들이 보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1.1%. CT 같은 경우는 0.7% 성장한다고 하고요. UBS도 1.1%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성장률에 대한 어떤 충격이 점점 가시화되어 간다. 이 말씀 드릴 수가 있겠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경기 침체가 경계선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결국 말입니다. 침체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 제가 여러분들하고 항상 제가 이 경기 지표를 점점점 이것을 연결시켜서 과거는 어땠는지 현실은 어떤지 앞으로는 어떻게 갈 것인지 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결국 말입니다.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저성장의 고물가가 오거든요. 저성장의 고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이게 경제적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저성장이니까 일자리는 줄어들거든요. 예, 반면에 고물가니까 소득이 줄어드는 데다가 이 고물가까지 되니까 생활 물가가 엄청 올라가게 되고 생활은 더 빠듯하게 되는 것. 스태그플레이션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경제적 고통은 더 커질 수 있다.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금리의 환경, 고물가의 환경에 우리는 적응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성장, 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도 우리는 적응해야 된다. 그 말씀까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의 시점이 작년 말이다. 이것이 현실화되는 것.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는 지나봐야지 알거든요. 그런데 추세선을 보면 지금이 그때다 아마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작년 말. 결국 침체의 시작은 이미 됐고요. 이제 깊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그 답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